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는 귀하고 소중하게 보살펴야 할 텐데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지금 상처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수요일 춘천 지방법원 앞.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의 친어머니 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 오늘은 여기 4개월 친구, 4개월 아기 친구가 폭행해서 두개골골절 일으킨 사건과 저희 같은 아픔을 겪다 보니까 같이 아파해 주시고 공판도 같이 참석해 주시고 뭐 이렇게 공판이 좀 있으면 뭐 나오려고 안 해도 같이 가서 힘써주고 힘잡아주고 같이 울고 하는 이제 이런 사이가 됐죠. 네. 사건이 일어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엄마들의 삶은 사건 당시 그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이 저희 아기 수술실에서 나오던 모습이거든요. 기도 사건을 해서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채로 이틀을 저희 아기가 응급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이게 작년 7월 14일. 원래는 말도 못한다 그랬었거든요. 저희 아기는 왼쪽 뇌를 다 다쳤어요. 거기가 다 언어인데 지적도를 하나 빼달주세요. 17개월 된 서연이가 돌보미의 학대로 목숨을 건 대수술을 해야 했을 때 우리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장식한 사건들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학대는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3천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아동학대가 느는 게 아니고요.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전국 단위로 이렇게 했을 때 좀 완화한 기준으로 하면 25.3%가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 4명 중 1명 정도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건데 그것에 비하면 발견되는 비율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되고요. 뭔가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늘면서 그리고 사회 국민의 인식이 바뀌면서 조금씩 발견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은 왜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정말 다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딸바보로 낙인 찍히고 이미지가 그렇게 비춰졌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식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조사 결과 학대 가해자의 84%는 부모였습니다. 학대가 이루어진 공간이 바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었던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초래한 무서운 결과인 거죠. 가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지켜줄 방안은 없었던 걸까요? 전문가들은 기존의 아동복지법이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치원 교사가 아이의 이제 학대 흔적을 보고 신고를 했는데 중앙아동보호기관에서 개입한 횟수가 22회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가해자한테 다시 아이들을 돌려보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 거기서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까? 만약에 밝혀졌다면 친모인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서연이가 지금 제 옆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혼을 하면서 친권을 포기하게 됐지만 꿈에도 잊지 못했던 딸은 4년 만에 한 줌의 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역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에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건 3일간의 격리 조치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칠곡 계모 사건의 피해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경찰이나 저희나 그런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떤 강력한 개입, 그러니까 뭐 어떤 통상 사람들이 말하는 분리 보호 조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웠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라는 아동학대. 그러나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받는 형벌은 너무나 낮았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이가 죽어도 최고 형량이 5년이에요. 아이가 죽어도 사망을 해도 5년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봤을 때는 얘가 안 죽었잖아요. 아동학대 방임 사건 뭐 이런 것들은. 그럼 당연히 집행유예 풀려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동복지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 아동복지법에서는 최대한 줄 수 있는 형량을 주는 거죠. 네. 기존의 아동복지법에도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와 오랜 시간을 거쳐야만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구하기엔 너무나 긴 시간이었고 결국 학대를 받던 울산의 서연이와 칠곡의 소원이는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22명.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2013년 12월 31일 학대 아동을 방지하고 취약했던 기존 법안을 보완하기 위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속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례법의 핵심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는 학대가 의심만 돼도 즉시 격리되며 학대가 확인되면 친권 상실도 가능해진 겁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가해자나 방관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아이 학대 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층 강화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시행을 누구보다 반긴 사람들은 피해 아동의 가족들입니다. 정말 피어보지도 못하고 오늘도 오면서 이렇게 예쁜 계절에 서연이가 작년에 죽었어요. 이제 올해부터라도 국가가 나서서 그 아이들을 제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기 수술실에서 나오던 모습이거든요.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어른들의 폭력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제정됐습니다. 학대당한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안전지대가 생겨난 겁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꾀하고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선 아동학대를 방관한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이가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걸 알면서도 신고는 물론 어떠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의심만 돼도 신고해라가 국민들한테 요청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반드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 군이 또 있어요.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에 의하면 아이가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이 되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직종의 종사자들은 학대 사실을 알았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땐 과태료 처분을 받고 만약 그들이 학대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를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과 함께 학대아동 신고 전화는 112로 통합됐습니다. 일단 그 학교 전화번호 아시나요? 시행 한 달 평소보다 30%나 많은 천여 건의 학대 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동보호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피해 아동을 즉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긴급 임시조치라는 것이 법률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피해 아동의 신청을 받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현장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큰 권한이거든요. 지난 10월 부산에선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에게 긴급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이의 집과 학교는 물론이고 전화나 문자로도 접촉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사법적 개입을 좀 신속하게 해서 빨리 사건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급박한 상황에서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된 거죠. 피해를 받은 아이들은 어떤 보호를 받게 될까요?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이들은 장기 보호시설 또는 위탁 가정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깊게 패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학교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상당히 그 위축이 돼 있고 좀 겁을 많이 먹어 있고 또 행동이 그 맞은 거, 뭐 학대를 당한 것만큼의 그런 게 본인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좀 난폭, 많이 맞은 아이들은 본인들 행동도 난폭한 거고 어떤 그런 특징이 있고, 신체적인 부분은 시간이 얼마 안 지나면 다 아물어 버리는데, 근데 이제 이 뭐랄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이게 이제 제일 좀 저희가 보기엔 안타깝죠. 학대의 그늘을 털어내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그렇다면 아이들을 학대했던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기존에 이제 형법상 3년 이상 징역,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치사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선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모의 손찌검이 아이에겐 폭력이고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도 인정한 거죠. 시행 한 달을 맞은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벌써 2명의 아이가 부모와 격리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인식이 전 국민도 좋아져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를 하거나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 이 경찰, 검사, 판사님들의 인식도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최소한 100개는 우선 빨리 만들어져야 이 업무를 신속하게 더 빨리 가서 아이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국 51개에 불과한 등 약간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수급이나 예산 확보의 문제에 대한 큰 이제 국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확보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적 인식을 좀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폭력에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 사회도 법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동학대와 가정 내 훈육을 혼동하지 않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 아픔을 나누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